우리가 볼 부분은 11강, 12강. 이거 잘 봐. 빈칸 추론, 글의 순서, 그 다음에 40번에 나오는 장문 요약과 함께,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일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글의 순서 문제. 글의 순서 문제도 역시 푸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 방법을 좀 오늘 배워갔으면 좋겠어. 얘는 얘들아 전형적으로 항상 여기에 그냥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문장이 있지. 그치?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문장이 있고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A, B, C 문단을 딱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글의 흐름상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으로 짜여진 문단을 조합하시오를 물어보는 문제지. 이거 어떻게 풀까? 야, 이거야말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 B, C를 서로 조합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반지가 있어. 그러면 이 반지와 이 고리와 고리를 연결을 하려면은, 그치? 연결을 하려면은 얘와 얘 어디 부분을 막 요렇게 만들면 되겠지. 요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A라고 보고 요거를 B라고 보고 C라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야? A와 B가 서로 만나는 지점. 그치? 그 다음에 B와 C가 서로 또 만나는 지점. 여기에 순서가 A, B, C가 되든 CBA가 되든 BAC가 되든 관계가 없어. 이 문단을 하나의 고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고리와 고리가 어떤 고리가 만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교집합이라고 합시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진 문장은 정독을 하는데 얘는 그냥 붙어 읽으면 안 돼. 정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줄이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주어진 문단의 마지막 줄이 요 A, B, C 누가 가장 맨 앞에 올지 알 수 없지 우리는 지금. 근데 주어진 문단의 마지막 줄의 내용이 얘들아 A, B, C 이 세 개의 문단 가운데 하나의 얘 다음으로 오는 문단의 첫 번째 줄이 요 주어진 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과 어떻게 되겠어? 서로 연결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고리가 있으니 고리의 마지막 요 끝자락과 이 B의 고리의 앞자락의 내용이 서로 지금 내용적인 연결성을 갖는 거라고. 이런 거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스텝 1은 뭐냐면 스텝 1은 우선 각각의 A, B, C 문단의 첫 번째 줄의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첫 번째 줄을 해석을 해봐. 했지?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순서를 암시하는 더
이거 얘들아 독해력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령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 요령을 오늘 얼마나 잘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를 가지고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만날. 특히나 글의 순서는 니네가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장기든 운유든 운양이든 제이든 관계없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는 내가 지금 일러준 이 방식을 다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첫 번째 줄에 더 플라워에서 있다고 쳐봐. 정관사 더를 붙였지?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주어진 문단이고 마지막 줄인데 왜 중요했냐? 마지막 줄의 문장의 내용과 A, B, C의 첫 번째 줄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A가 맨 앞으로 오고 싶으면 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flowers라고 하는 명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언급된 명사를 다시 한번 뒤에서 반복해 줄 때 정관사 더를 쓴다라고 하는 이 정관사 더의 활용 방법을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장에 John이라고 하는 남자의 이름이 있었어. 근데 이 B에 보니까 he로 출발을 했어. 그러면 항상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지? 바로 직전 문장에 언급되어진 명사를 받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맨 앞으로 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라든지 정관사 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글의 순서를 조합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모든 걸 A, B, C를 다 읽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려면 최소한 7분 이상이 걸려. 7분 이상 투자를 해서 맞춘다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지? 이거 지금 다 무슨 말인지 체득을 못해도 관계는 없거든. 어떻게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걸 니네가 다 흡수를 하겠어.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빨리 이 방법을 니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일러준 방법대로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테니까 바로 적용시켜가지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답은 중요하지 않아. 틀려도 돼. 자, 12강의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던 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주어진 문단의 맨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A, B, C의 첫 번째 문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손 다 풀었어?
자, 가보자. 본인 고른 답의 번호에 한번 손을 들어봐. 자, 나 1번인 것 같다. 이거 1번인 것 같다. 없어? 2번. 오케이, 3번. 3번 3명. 4번. 오케이, 5번. 오늘 되게 많이 갈렸어. 3명, 4명은 다 갈렸어. 정답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거든.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거든. 여러 가지를 다 섞여 있었어. 일단 보자. Natural processes to form the minerals in many ways. 자, 그러면 이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form, 형성을 하는데 minerals가 뭐죠? 자, 많은 방식으로 자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광물을 형성한대.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겠지. 자, 예를 들어 hot melted rock material, cold magma. 요거는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지. 마그마라고 불리우는 뜨겁게 녹은 암석 물질들이 cools는 동사가 되는 거야. 이게 툴스가 뭐냐? 식다. 식을 때. 마그마가 식을 때. 이제 언제 식는 거야? When it reaches. 여기서의 it은 마그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그마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에? 이 지구의 표면에 도달을 했을 때 마그마가 식는 거야. 그지? 혹은 심지어 뭐래 얘들아? Even if it's trapped below the surface. 아니면은 그 지표면 아래에 갇혀질 때. 그러니까 지표면 아래에 마그마가 갇혀지거나 아니면 마그마가 지표면 위로 올라올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뜨겁게 녹은 이 암석 물질 마그마라고 불리우는 녀석이 식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내가 강조했었던 이 주어진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진 문단이니까 이 주어진 문단의 제일 중요한 요거. 자, 봐봐. 여기에 as는 얘들아 when의 의미였지. 그러면 마그마가 식을 때, 그 마그마의 atoms는 뭐죠, 얘들아? 모레큘러는 분자. 분자보다 더 작은 게 뭐지? 원자, 그지? 우리 옛날에 그 일본 만화 영화 보는데 아톰이라고 있었어. 아톰. 이거 아톰이야. 자, 어쨌든 이 마그마의 원자라고 하는 것이 lose heat energy, 열 에너지를 잃어버린대. 이게 봐봐, 동사 원이었어. 그래서 마그마가 식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그마의 원자의 열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다음 두 번째 V2야. Move closer together. 서로 함께 더 가깝게 움직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 하기 시작한대? Combine into confine. Confound는 합성물 혹은 이 화합물로 결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됐어? 자, 일단 됐지?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 줄에 무슨 얘기했어? 이거 맞지? 내 말이 맞지? 이거 내가 그냥 읽고 여기다 써놓은 거밖에 없어. 바꾼 거 아무것도 없지? 마그마가 식었을 때 마그마의 원자에서 열 에너지가 손실되고, 그 다음에 이 원자가 더 가깝게 붙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화합물로 결합한다. 그러면 마그마가 식었을 때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열거해놨지. 이제 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A가 먼저 와야 될지 아니면 B일지 아니면 C일지를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주어진 문단에서의 첫 번째 줄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겠지. 왜? 얘 마지막과 첫 번째 줄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시킨 대로 읽어보란 말이야. A번 이 주어진 A의 첫 번째 줄을 봐라. 나는 보는 순간 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앞으로 올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꼈어. 왜 그랬을까? 또한 크리스탈의 크기.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지금 마지막 지금 이 주어진 문단의 마지막 줄에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니 얘들아? 자동 탈락이야. 자동 탈락이야. 왜? 정관서 더를 쓰고 싶으면은 크리스탈에 대한 설명이 앞에 줄에 있었어야 돼. 이건 원칙이야. 영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다. 뭘 가지고? 이 정관사 더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만 보더라도 순서가 제껴지는 거야.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B번의 첫 번째 줄을 볼까? 검증해보자 이거지. 자, during this process. 이 과정 동안에 그럼 보다마나 그 앞에 뭐가 나왔겠어? 이 과정에 대한 이게 만약에 B번이 맨 앞으로 올라오고 싶으면 B 앞에 내용의 과정에 대한 뭔가가 이야기가 있어야겠지? 그게 무엇이었냐라는 거야. 그것만 찾으면 B가 맨 앞으로 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과정 동안에 atoms of the different compound 봐봐. 이거 많이 보지 않았냐? 정관사 더가 사용되었고 컴파운드가 있었지. 어디에 있었어? 방금 읽었던 컴파운드. 이 컴파운드가 그 컴파운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무조건 B가 맨 앞으로 가는 거. 자, 이제부터 머리를 써보자. 자, 그럼 이제 B가 맨 앞으로 오는 게 잡혔어. 그러면 범위는 B 뒤에 A가 올지 C가 올지만 결정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B가 맨 앞으로 오는 거 알았잖아. 봐봐. 중요해. B가 맨 앞으로 오는 거 알았지. 그러면 이제 B 뒤에 A가 올지 C가 올지만 결정을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잘 생각해봐.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기본적으로 출제의 설계의 비밀은 뭐냐면은 제대로 문제를 풀었잖아. 3개 문단 가운데 2개 문단만 보면 마지막 하나는 읽을 필요가 없이 정답이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 문단까지 다 읽고 있어.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야? 늪으로 나도 모르게 가라앉고 있는 거지. 이미 강을 건너버린 거죠. 사실. 강을 건너기 전에 답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확인했으면 이 다음에 뭐야? 이 다음에 뭐가 중요해? 여기서 뭐가 중요해 이제? BM의 마지막 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A번 문단의 첫 번째 일치 아니면 C번 문단의 첫 번째 일치 맞지? 그럼 B의 마지막 줄이 뭐였어? 어떤 내용이었어? 봐봐. The type and the amount of elements present in a magma. 다시 보면은 마그마 속에서 present 나타나는 이라는 뜻이지. 마그마 속에서 나타나는 그 요소들의 양과 형태는 결정을 한다는 거지. 어떤 광물질이 will form 형성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B번의 마지막 줄이었지. 그럼 뒤에 뭐가 나와 있겠어? 어떤 물질이 형성이 될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줘야겠지. 그게 어떤 거였지? 바로 A번이었지. 봐봐, 이게 왜 여기 올 수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했어 이거. 또한이잖아.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이는 표현이야? 이거 접속 부사거든.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서로 뭐 하는 거야? 내용적으로 대등한 관계일 때 혹은 하나의 정보를 또 추가할 때 쓰는 표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였어? 형태와 양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크기를 언급해주면은 형태, 크기, 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들이잖아. 자연스럽게 뭐야? B 뒤에 A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C번은 뭐 하는 거야? 아예 읽을 필요조차가 없었다는 거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맞춘 사람 없어? 있었는데
그지? 돈이 맞았어. 그니? 알겠어. 야 하나만 더 풀어. 하나 더 풀고 수집해 보고 좀 쉬었다가. 야 벌써 1시간이 갔구나. 쉬는 시간도 없이. 3번 문제 풀어볼까? 야 지금 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읽어주는 그 방식을 빨리 나는 니네가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 문제 푸는 방식. 우리가 풀었어? 자, 얘들아. 줄 좋아. 제발 내가 얘기한 대로만 풀어주길 바래. 답 1번 한 사람. 1번인 것 같아. 노바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2번인 것 같아. 2명. 3번인 것 같아. 4번. 5번. 5번이 제일 많아? 자, 다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길 바래. 시간 1분 더 추가. 주어진 문단의 주어진 문단의 마지막 번째 줄을 기준으로부터 잡고 풀어보자. 누가 풀었어? 아니 90. 자 얘들아 그만.
봐봐. 빠르게 볼게. 아까 거보다는 어렵지 않았어. 이거 왜 틀린지 모르겠네. 일단 봐봐. 주어진 문장. 제일 중요했지 이게. 자, we spend many hours in our personal environments. 우리는 뭐 한대요?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 그지? 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대.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지? 근데 뭐란 얘기야? But there is no는 there is의 부정문이지 없다란 뜻이야. obvi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분명하다는 뜻이고, func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기능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분명한 기능적인 이유가 없대. 뭐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그들을 decorate 뭐야? 보여라. 꾸미다. 그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꾸며야 하는지에 대한 쉽게 말해서 뭐야? 분명한 이유가 없대. 근데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야? 꾸민다라는 거지. 꾸민다로 끝났지. 그러니까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미는 내용의 문단이 일단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언급했으니까 어떻게 꾸미는지. 꾸민다라는 내용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야? A야 B야 C야? 우선 A번의 첫 번째 줄을 볼까? 자, 요거는 봐봐. 정관사 더가 이거 잘 나왔어.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10개 가운데 8, 9개 정관사 더의 용법은 앞에 문장에서 한번 언급된 명사를 뒤에서 받아줄 때 그 명사 앞에 더를 붙이는 게 있어. 이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더는 뭐냐면 얘들아 쉽게 말해서 그냥 보통 명사 앞에 붙는 대표 단수의 명사야. 그러니까 앞에 니네가 이걸 보고서 스트로베리 퀼트가 앞에 문장에 어디 있었지 그거를 찾았으면 그거는 번지수가 잘못된 거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기에 보면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풀었었어야 되는 거지. 야, 더 스트로베리 퀼트가 뭐야? 퀼트 혹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퀼트가 뭐야? 자수 넣는 자수, 그렇지? 그러니까 딸기 자수는 거의 개런티는 보장하다. 뭘 보장하지 않는데 sweet dreams, 달콤한 꿈을 보장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채원아, 네가 집에서 딸기 자수로 된 이쁜 이불을 덮고 잔다고 달콤한 꿈을 꾸도록 만들어준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더 stop 이것도 뭐야? 대표 단수에 쓰이는 정관사 더였지. 요 stop 뭔지 아니죠? 물건이라는 뜻도 있어. 두 번째, 인형이라는 뜻도 있어. 이거 뭘까? 피라냐, 식인물고. 그러니까 문제는 좀 웃긴 놈이네, 그지? 컴퓨터 모니터 위에, 그지? 피라냐 인형.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막 사나운 이빨이 이렇게 막 있는 피라냐 인형. 선생님은 유치원을 안 나오고 미술학원 나왔거든. 근데 그림이 이래. 나도 모르겠어. 내가 막 대충 그린 거 같지. 근데 나는 잘 그린 거예요. 이런 거를 올려놨대. 피라나 인형을 올려놨는데 이게 뭐래? won't help.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뭐에 도움이 안 된대? ad는 광고 작가의, 그지? 광고 작가. 이거 help는 이렇게 해서 쓰이게 되면 오형식 준사역 동사잖아. 이 목적어인 한 명의 광고 작가로 하여금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snappy라고 하는 거. 스냅 처음 보지? 밑으로 한번 쳐볼까? 스냅이라고 해서 우리 음료수 있지 않냐 이름? 그건 SNAPPI인가? 세븐일레븐에서 본 거 같아. 뭐냐면 처음 봤겠지만 앞으로 좀 자주 사용해 주길 바래. 스냅피는 산뜻한 문구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딸기 모양의 퀼트, 딸기 모양의 자수의 기능을 가진 이불이 달콤한 꿈을 보장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피라냐 인형이 뭐래? 광고 작가로 하여금 아주 산뜻한 그러한 카피, 문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야? 딸기 자수로 이불을 덮고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가 피라냐 인형을 둔다라는 거지. 이 내용 아니야? 분명한 기능적인 이유는 없어. 근데 우리는 뭐래? 그들을, 즉 우리가 쓰는 개인적인, 여기서의 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갖고 있잖아. 환경들을 뭐 해준다는 얘기야? 꾸며준다는 얘기잖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내가 들어가요. 내용적인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었지. 이런 게 순서 문제에 나오면 내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 틀리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봐봐. 요거는 원래 니네가 알고 있는 더 리졸, 그 결과지. 결과. 그 다음에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 자, 그러면 이제 A번 다음에 나올 내용이, 그지? A번 다음에 나올 내용이 B인지 C인지인데, 역시나 이 A번의 마지막 줄을 보고 B, C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봅시다. 자, 이 none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continue,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decorates, 장식한데 우리의 공간을 장식을 계속하고, 그리고 또 decorating is far from random. 여기 be far from의 밑줄, 요거는 니네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수거 표현이었습니다. 뭐뭐와 거리가 멀다는 뜻이지. random은 마구잡이라는 거리가 먼, 그치? 그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로 꾸미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이거는 결과에 가까운 내용이야? 아니면 이렇게 꾸민 거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게 맞겠어? 변화를 했잖아. 바꿨잖아. 꾸몄으니까 before, after가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읽어보지 않더라도 A, C, B로 끝나는 거였지. 봐봐, 지금도 B번을 읽지 않고 순서 관계에 의해서 답을 부를 수 있어. 알겠지? 당분간 요 우리가 이제 예비 고일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는 A, B, C는 한 번쯤, 특히 이게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A, B, C 한 번쯤은 그냥 가볍게 읽고 일단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항상 주어진 문단의 마지막 줄을 읽고 이 내용이 A, B, C 이 세 개 가운데 어떤 녀석의 첫 번째 줄과 맞닿아 있는지를 우선 고민을 하고 나서부터가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책에 보면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요. 있으면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항상 되게 어려워져. 이게 길어지면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푸는 적용 방식은 똑같아. 한 번 딱 그걸 머릿속에 깨우치면은 고3 때까지 이 문제풀이에 대한 나 나름의 자신감 있는 문제풀이 방법을 습득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오늘 배웠던 거 지금 여기 뭐 나와 있는 문장 가운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지금 질문하고 1분 안에, 없으면 바로 수집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